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일 때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말을 너무 하지 않아서 마음의 병이 생긴 거잖아요.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오해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후배가 자기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말을 하래요. 이게 좀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 뭐 그냥 유쾌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아무 얘기라도 괜찮으니까 뭐 우리 진실 게임처럼 얘기해보자.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어떤 점이 너 이런 점이 좀 그런 것 같고 뭐 좀 이런 게 좀 그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얘기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도끼 눈을 뜨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냐고 그러면서 계속 그걸로 비아냥거리고 뭐 이렇다면서 그래서 결국에 그 후배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왜 그럼 말을 하라고 한 거야? 나는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말하라 그래서 했는데.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불만을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그 불만을 물론 내가 잘 수정을 하고 그 불만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내가 듣는 불만은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 내가 고치기 참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말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말뿐만은 아니잖아요.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표정으로도 할 수 있고 뭐 글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말은 가장 마지막에 내가 표현해야 되는 수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통하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그냥 분위기로도 표현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표정, 몸짓 아니면은 뭔가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 되게 외부적이고 간접적인 것들로 잔뜩 표현을 했는데도 도대체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을 때 굉장히 가다듬어서 정갈한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할 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 간접적인 거에서부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부터 찌르고 들어가면 너 갑자기 왜 이래? 라고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도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다 거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위기로 계속 표현을 하고 하여튼 누가 봐도 좀 뭔가 어둡고 힘든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이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잘 정돈된 말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말은 그 순서를 거쳐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끔 말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말이 함의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순서를 거친 말은 그렇게 날뛰는 야생마 같은 말이 아니겠죠. 예, 잘 다듬어지고 충분히 그 사람이 납득하고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그런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축적된 말은. 근데 그렇게 숙성 과정이 없는 날것의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좀 용기를 내셔야죠. 예. 표현하는 데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특히 누군가가 되게 고맙고 감사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 마치 무대 위에서 내가 뭔가를 발표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되게 이게 쉬운 거다. 이 감정을 전달하는 게 되게 쉽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는 내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건, 특히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건, 그리고 사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수줍고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럽고 어떻게 막 하는 거 약간 이런 간지러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수줍을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고 좀 간지러울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예. 그래서 당연히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시간이 지나면 쟤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꽁하게 그거를 그때그때 얘기하지, 저렇게 마음에 이제 담아두고 알았는데 어떻게? 뒤끝이 장난 아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이야기는 내 마음에만 담아두고, 근데 또 그 행동을 했을 때 적당한 타이밍에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행동이 반복됐을 때 그 타이밍에 내 감정을 드러내야지, 딱 한 번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데 다른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끄집어내서 하는 건 되게 못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죠. 예, 용서할 수 있는 일은 또 용서하고, 보낼 수 있게 너무 오래된 일은 그냥 그게 또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간직할 수 있는 아픔 한두 개 정도는 있어도 괜찮잖아요. 예,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잘 저장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를 수용한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그냥 나 혼자 아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왁작지껄한 거랑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 혼자 살아도 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저 사람과 내가 사이가 나빠져서 그거를 애써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게 안목인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런 거죠.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멀리해서 나 혼자 다녀도 외롭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나라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이게 어떻게 하려고 다른 식의 그런 관계 모습을 계속 꿈을 꾸니까 이제 계속 거기서 비교가 되고, 그런 비교군,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향에 가지 못하는 나를 자꾸 질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내 관계 모습에 만족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예.